와인과 함께하기 좋은 방송입니다. 없으면 맥주, 없으면 소주, 아니면 커피도 괜찮은데 밤이니까 디카페인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알람이 없었다고요? 전체 알림 하셨나요? 그냥 알림하면 안 됩니다. 전체 알림 하셨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 방송 커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최근 미술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가끔 미술 트렌드, 아트 뉴스 이런 거를 몰아서 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오랜만에 미술 소식, 최근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바모스.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거장 데미안, 거장이라고 붙이기, 어쨌든 거장으로 불리니까 데미안 허스트가 자신의 작품 수백 점을 불태웠습니다. 왜 불태웠냐 하면 요즘에 그 예술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NFT, Non-Fungible Token, 대처 불가능한 이 가상자산을 미술 작품도 이렇게 거래를 하거든요. 거래가 된 작품 있잖아요. 요거 땡땡이 시리즈 요즘 계속 많이 밀고 있잖아요. 나비 시리즈와 더불어서 요 작품이 4천여 점 팔렸어요. 4,851점. 이 작품들을 소유자, 이 작품을 산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소각하기 원하면 원본을 소각하기로 한 거예요. 수백 점을 불태웠습니다. 이 조수들 데리고. 이 땡땡이 컬렉션 시리즈 이름이 더 커렌시, 경향이란 뜻으로 직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무려 1만여 점을 올렸어요. 와,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만여 점이 다 팔렸고 4,851명이 아무튼 소유자가 소각을 원해서 이들은 이렇게 태운 거고, 나머지는 계속 태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천여 명은 원본도 놔두길 바란다. 그런데 이 데미안 허스트가 원본 아니면 NFT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NFT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선택하라고 한 거니까 빼앗진 않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많은 NFT 소유자가 소각하길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 점이 얼마냐면 266만 원입니다. 만점이나 되는 거. 아무리 데미안 허스트지만 만점이나 되잖아요. 266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각할 때 그 인터뷰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보다 기분이 좋다. 태우는 기분이. 자기 작품 태우는 게 기분이 좋대요. 많은 이들이 내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예술품을 불태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실물 버전을 불태워 물질적인 예술품을 NFT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아, 이거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품 거래 방식이잖아요. 이런 게 나름 일리가 있기도 한데, 만약에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공을 들여서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면 소각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너무 억울해서. 데미안 허스트도 그 공방이 거의 기업형이잖아요. 그래서 조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직접 다 자기가 안 그렸겠죠. 조수들이 거의 다 그렸을 거란 말이에요. 데미안 허스트가 작업하는 방식을 공개한 걸 보면 조수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퍼포먼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설치 미술도 그렇고. 그러면 별 미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태웠겠죠. 그리고 기분 좋대요. 땡땡이 점 찍는 거 자체가 물론 현대미술은 컨셉이고 개념이 뭐 중요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개념이 뭐 그렇게 물론 이해하면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이 데미안 허스트의 이 경향 시리즈, 땡땡이 시리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작품성은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일단은 이분이 이 터너상을 받은 분입니다. 영국 현대미술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예술가라는 거죠. 근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는. 이 작품 한 거마다 논란을 일으킵니다. 최근에는 나비 시리즈로 해서 이쁜 걸 많이 그리거든요. 땡땡이도 나름 뭐 색깔은 이쁘니까. 근데 이전에 이슈가 된 작품들 보면 해골에다 다이아를 받고 또 동물을 죽인 다음에 절단해서 방부에 담가서 그대로 작품 딱 고정으로 세팅해서 전시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비판도 받고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던 작가죠. 이 죽음이 전체적인 모티브거든요. 죽음. 뭐 나름 또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대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안실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데미안 허스트 영문으로 쳐보면요 시체랑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막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완전 또라이거든요. 죽은 시체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는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시체 옆에 그 얼굴에다가 대놓고. 근데 NFT 처음 보는 분들, 그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암호화폐. 암호화폐처럼 아티스트의 작품도 디지털화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장부를 찍는 거예요. 고유 디지털 부여 그 코드를 찍어가지고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인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위조 복제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긴 해요. 가상의 세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요, 다 카피 이미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고유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야? 실제 갖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만 갖는 거거든요.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했다가 이런 세상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혹한 거는 재테크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조차 이 작가의 가치가 뛰면 아니면 시대가 지나면 더 이 작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재테크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시세 차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그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사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부유한 예술가. 이분이 관종기 최고 중에 하나인 것도 있고 돈을 굉장히 밝히기로 유명합니다. 그 또 한 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자신의 작품을 자신과 거래하는 그 갤러리가 아주 고액에 사게 한 다음에 재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신의 작품을 뻥튀기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돈을 막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아닙니다. 돈은 뭐 밝힐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프 콘스와 더불어서 현존하는 그 매우 자본주의형 사업가형 아티스트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 좀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고전이 좋다고 하시고 바인바인님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 고흐가 두 점을 그렸거든요. 이게 런던에 있는 거 내셔널 갤러리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에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영국의 이 두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에 토마토 스프를 들이부었습니다. 이 옷에도 써있죠. 저스트 스탑 오일이란 단체, 환경단체래요. 소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고흐 작품 명작에다가 브랜드가 하인즈켄 스프래요. 이걸 들이부었습니다. 토마토 스프라고 하는데 색깔이 왜 누런지 모르겠어요. 토마토 스프를 안 먹어봐서 빨갛지 않고 노랗네요 오히려. 그리고 끌어내릴까봐 계속 관심 끌어대니까 손에다가 접착제를 벽에다 붙였습니다. 요즘에 이게 유행이에요. 어디가 첫 번째였냐면 그 우피치 미술관의 프리마베라 보티첼리의 작품이 그때부터 손에다가 접착제를 붙인 게 시작으로 해서 다른 환경단체 이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이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예술이 생명, 식량, 정의보다 소중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두 분 중에 한 명이 그림을 지키는 것이 더 걱정인가 아니면 우리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걱정인가. 물론 지구와 사람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왜 하필 여기서 하냐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와 이거하고 뭔 상관인데 이 저스트 스탑 오일 단체가 현재 영국 정부가 북해에서 석유랑 가스 탐사를 위한 라이센스를 허가해줬다는 그 사실에 대한 시위거든요. 그 탄소 에너지 계속 줄이는 게 요즘에 그 유럽의 트렌드인데 영국은 이런 거에서 좀 다르게 정책을 하나 봐요. 근데 왜 빈센트 고흐 그림에다가 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나마 좀 양반인 게 뭐냐면 유리에 덮여 있는 거 알고 했겠죠. 안 그랬으면 감옥 가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한 환경 단체죠. 제대로 환경 그 시위하려면 더 창의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하셨어야죠. 이런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관심 끌려고 그런 거 맞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환경단체는 테러리스트다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오히려 더 심어주게 되거든요. 특히 미술 애호가들에게서는 환경단체는 진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안 생기니까
좋은 방법을 해야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어글리 영국인이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같은 단체에서 이전에 존 컨스터블 작품 건축술에다가 이렇게 테러를 했습니다. 손에 또 접착제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례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출장 왔었죠. 피카소의 한국전쟁에서의 학살 명작이잖아요. 우리나라 6.25를 다룬 작품이라서 더 우리와 또 친숙한 작품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시를 하면서.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예 대놓고 붙였어요. 손에다가 접착제를. 미친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 환경 관련 그 시위하는 사람 중에 가장 처음 예술품에 테러했던 건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나리자에다가 케이크를 집어 던졌죠. 장애인 척 하면서. 이 테러 저지른 요 사람들 입고 있는 옷 친환경 소재로 만든 건지 빨면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소재 아닌지 조사해야 돼. 그리고 접착제 왜 써? 접착제가 환경 오염 시키잖아요. 이미 이것부터 휘발성 유기 화학물 포름알데히드 나오잖아요. 이거 환경에 되게 악영향을 끼치는 성분이잖아요. 이거 왜 써? 바프를 붙이던가 다른 걸 했어야지. 이 티셔츠 재료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들 옷부터 친환경인지. 아무튼 빈센트 반 고흐 자기 작품을 2점 그렸대요. 하나 복사를 했대요. 자기 작품. 똑같죠 거의? 그러니까 고흐가 그린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원작이 맞죠. 이 2점 중에 하나인가? 고갱이 하나 갖기를 바랬대요. 고흐가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해바라기 시리즈가 알을 노랑집에서 그렸던 작품이죠. 대표적인 작품. 고갱이 자신의 작업실에서 같이 그린다고 하니까 자기가 편지 보냈던 친구, 지인 화가들 자신과 같이 그룹 활동하면서 그리자란 제안했을 때 다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승낙한 게 고갱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고흐를 맞이하면서 기쁜 마음에 해바라기 시리즈 몇 점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갱과 되게 관련이 있는 스토리죠. 지금 이제 고흐와 완전 왼수가 됩니다. 이후에. 아무튼 제발 좀 이런 짓 하지 맙시다. 환경 위기인 건 다 공감하고 정말 지구가 너무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기후 위기 시대인 거 맞는데 이런 방법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